자, 36강 핵심 지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우리 36강에서 우리가 봤죠. 그러면 36강 핵심 지문들은 어떻게 반영이 돼서 출제되고 있는가? 이 핵심 지문들은 우리 실제 빈도수가 가장 흔한 지문들입니다. 많이 출제되는 지문들이니까. 자, 첫 번째, 약정 해제입니다. 약정 해제에 대해서 원상 회복 의무가 있으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이 말은 약정 해제의 유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성립이나 계약금에 의한 해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문장과 관련돼서도 약정 해제와 관련해서 원상 회복 의무는 있죠. 해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소급표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약정 해제권에 관련된 경우 첫 번째 문장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핵심 지문에 대해서는 합의 해제입니다. 합의 해제.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표적으로 우리 해제는 대표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에 대해서 비교할 게 바로 우리 합의 계약이 있었죠. 해제 계약이 있었죠. 해제 계약. 그게 대표적으로 합의 해제입니다. 합의 해제라는 것은 당사 사이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 해제로 인해서 반환할 금전의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해제권에 대해서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지만 의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파생되는 세 가지 지문을 보도록 하죠.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해제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겠죠. 그러면 계약 해제와 해제 계약은 의미가 다르다는 걸 꼭 이 지문으로 해서 핵심 지문으로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 의사 표시를 요하지 않고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 말은 매수인이 장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 이전 등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에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 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지문에서 1번, 2번과 관련돼서 3번 핵심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해지 또는 해지는 해제죠. 이거 해제죠.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래서 해제의 의사표시는 대체적으로 도달한 이후에 철회하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지문으로서 우리가 봤고요. 자, 첫 번째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대표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왜 그럴까요? 해제의 의사표시다. 그럼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해제는 대표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면서 대표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해제는 대표적인 형성권이 되겠죠.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거기다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붙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분리하지 않은 경우는 이익을 받는 경우라는 거네.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에게 대해서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해제의 불가분성이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불가분성의 의미가 있고요. 그럼 첫 번째, 가로 1번. 각각이 공동으로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이 단독으로 변가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뭐다 유효하며
자, 두 번째,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할 때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당사자의 일반 상방일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해제는 어디로부터?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말? 해제의 불가분성이다. 다시 이 두 개의 지문을 우리가 핵심 지문으로 깔아놔야 되고요. 자, 7번째입니다. 일반 당사자의 계약 해지를 이유로 상대방의 계약을 해제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일반한 당사자도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대표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계약 의무를 이행을 가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해제권의 행사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7번 핵심 지문에 대해서 상대방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 측면에서 우리가 본 거고요. 기본 교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을 거예요. 8번째,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이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원소유자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우리 판례는 무슨 성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인성을 취하고 있죠. 대표적인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유인성을 취함으로써 대표적으로 물권적 효과설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권적 효과설이란 채권행위가 무효면 물권도 영향을 받아서 즉시 복귀한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9번째, 해제로서 대응하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해제의 의사표시한으로 등기 말소 전에 선의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자도 이항 포함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키 핵심 지문으로서 우리 해제,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해제에 대해서 확인해 둘 거는 일단 해제와 해지의 비교를 꼭 우리가 다시 한번 핵심 지문으로서 우리가 연구를 해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해제와 취소를 꼭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해제와 취소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제권의 효과에 대해서도 꼭 한번 548조와 관련돼서도 꼭 한번 우리가 꼭 점검을 해 두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도 대표적으로 해제의 법적 성질은 뭐냐? 다중 세 개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게 하나의 논점이고 대표적인 형성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잡아놔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며 대표적으로 형성권이라는 거, 형성권이다. 형성권의 의미. 이 형성권은 해제는 대표적으로 10년이죠. 우리 취소에 대해서는 3년,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며 대표적으로 형성권이라는 이 두 개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놓으면서 우리 핵심 지문을 마무리를 딱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지문 36강 핵심 지문에 대해서 9개 지문은 아주 빈출이 자주 되는 지문이니까 자꾸 마인드를 반복 해 주셔야 돼. 꼭 9개 지문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